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포겟 부동산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가 일어난 지 열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후 분양제까지 언급이 됐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과연 어떻게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악몽 같은 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사고로 인해 희생자 가족분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주거가 안전해야 정상 아닙니까? 부실시공, 부실공사,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존폐 위기에 놓인 현대산업개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 눈으로 보고 사겠다. 아파트 붕괴 사고에 후 분양제가 갑자기 여론이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지어진 아파트 이제 확인하고 사고 싶다. 후분양 활성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분양 시기보다 하도급과 현장 감리에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분양제가 참여정부 때 이때 후분양제 도입 제기가 되었고요. 2003년 11월에 단계별 후분양제 도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공공부분, 공공임대주택부터 순차적으로 후분양제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이게 2008년에 폐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후분양제가 갑자기 끓기 시작을 하니까 안전한지 내 눈으로 이제 보고 사겠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이모 씨는 대형 건설사가 짓는데도 저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다른 곳이라고 다를까라며 걱정이 많이 되고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도 후분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광주 아이파크로 바로 증명이 돼버렸다. 그래서 후분양을 적극 찬성한다는 글들이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이렇게 붕괴가 돼버렸습니다. 분양을 시작하기 전, 입주가 시작하기 전에 붕괴 사고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래서 옛날 기사를 한번 찾아봤다. 분양가 상한제 역설, 강남에 후분양 바람이 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서초구 반포동의 신반포 15차의 재건축 시공사로 롯데건설이랑 경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대우건설이 선정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후분양 제한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조합원이 원한 분양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제안한 점이 조합원을 사로잡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 이 후분양제가 강력한 카드가 됐다. 그러니까 이 후분양제는 사람들을 위한 카드가 되겠고요. 선분양제는 시공사를 위한 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알아야 되는데요. 선분양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를 건설하기 전에 미리 분양을 받는 거죠. 청약을 하기 전에 이제 분양가가 나오고요. 이 청약 공고가 뜨고 청약을 하고 나서 시공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 바로 입주를 하는 케이스가 선분양제가 될 거고요. 후분양제는 아파트 건설 공정이 대략 60%에서 80% 수준이 되면 그때 분양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면은 내가 살 집을 직접 보고 분양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위해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기존에는 선분양제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파트를 보고 할 수가 없고 아파트를 다 지어지고 나면은 바로 입주를 하고 하자를 찾고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입주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었다. 선분양제는 아파트가 착공이 되면 분양을 하고요. 장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수요자의 분양 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의 기대도 있다고 합니다. 후분양제는 공정률이 60%에서 80%가 됐었을 때 실제 아파트를 보고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후분양제를 선호를 많이 한다는 거죠. 선분양을 하게 되면 돈을 먼저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공사는 거래 대금을 사람들에게
받아서 수주를 받은 걸로 그 돈으로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후분양을 하게 되면은 이런 문어발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짓고 완성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가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당연히 후분양제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걸로 해야 된다? 후분양제로 가는 게 좋다. 아파트가 안전해야겠죠. 튼튼하고 부실 시공 없이 강력하게 짓고 내진 설계되고 관리 감독 똑바로 하고 기틀 마련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진다. 자, HDC 현대산업개발 최장 1년 8개월 정도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두고 여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 1년 8개월인지는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이 층과 층 사이에 이 벽이 정말 얇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층간 소음이라든가 외부 충격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관리 감독이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HDC 현대산업개발의 징계 수위를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며 등록 말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등록 말소 같은 경우는 1993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동아건설 산업이 이 등록 말소를 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대형 산업 재근절을 위해서 본보기로 이 HDC 현대산업개발을 등록 말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1년 8개월이냐? 지금 HDC가 처음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요 사건이 있었죠. 6월 9일 광주 동구 재개발 지역에서 5층 건물을 해체하던 도중 도로변으로 붕괴가 되면서 버스를 덮쳤습니다. 그러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었는데, 이때 HDC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을 주면서 이때 관련자가 현상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나오면서 공개 사과까지 했었습니다. 주의하겠다, 조심하겠다,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으나 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참사가 또 일어난 겁니다. 지금이 두 번째, 이번에 화정 아이파크 참사로 인해서 1년을 먹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 붕괴 사고 8개월, 1년 8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모든 사업과 수주에서 중단이 되고 사업에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영업정지만으로도 과연 될까요? 회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영업정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지도 많이 실추를 했고, 이제 사람들이 아이파크라고 하면은 믿지 못하는 사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 자료는요, 시공능력 평가 순입니다.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국내 건설공사 수주에 적용이 되고요. 1위는 역시 삼성물산이죠. 레미안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 현대건설, 세 번째 GS건설, 네 번째 포스코, 다섯 번째 대우건설. 여기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자리 잡고 있는데,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무려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예요.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건설사입니다. 요런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아파트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회사가 영업 정지만으로도 혹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HDC 현대산업개발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는 어떤 아파트든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파트 후분양제가 꼭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후분양제에 대한 언급과 이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잘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돈포겟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